이 초기 충격 지나고 나면 환자들마다 감정의 이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태도나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표준치료, 항암방사선 수술 같은 치료를 하면 참 예후가 좋은 분들 중에 속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들이요, 암을 진단받으면 이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가지 표현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반응이 이 총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꼭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을 수 없어. 설마 내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억울함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멍한 상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마치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이런 초기 반응은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에요. 누구나 감정의 충격에 피하기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초기 반응은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초기 충격 지나고 나면 환자들마다 감정의 이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태도나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보통 4가지 반응 중에 이 하나를 보이게 돼요. 이것도 세계 공통적이에요. 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 반응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는 악몽 모드에 빠지는 경우예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악몽 모드라고. 이 유형의 환자분들은 암을 죽음의 사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이다, 끝이다, 모든 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고통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억울함과 두려움, 제일 큰 게 두려움이죠. 불안, 분노, 억울함, 또 미안함, 자책감 등 이런 부정적 감정에 결국은 지배당하게 돼요. 문제는 암과 싸워야 될 이런 에너지를 이 부정적 감정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 속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이 막 지치고 결국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전 모드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도전 모드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암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은 이건 뭐 괜찮아요. 좋은데 이분들이 집착에 빠지기가 쉬워요.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인데요. 이분들 중에 때로는 자신의 어떤 치료하는 이런 방법, 치료, 암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주치의보다도,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의보다 더 많이 알기도 해요. 종종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하다 보면은 환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은 뭔가 자기가 모르면 이 불안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아르마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전 모드에 빠지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모르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치료하고 나서 의심과 후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도전 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치료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생활 습관도 열심히 막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 챙긴 점 공부를 하고 마음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효과가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기도 해요. 세 번째가 인생의 장애물 모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암을 하나의 어떤 삶의 장애물이라고 또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을 길가의 어떤 돌멩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길가의 돌멩이는 그냥 치우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 때문에 어떤 부정적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무사태평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표준치료, 항암방사선 수술 같은 치료를 하면 참 예후가 좋은 분들 중에 속하죠. 그러나 암이란 병은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잘못되어 오는 것인데, 그런 병인데 결국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삶을 바꾸지 않고 인생의 장애물로만 이렇게 여긴다고 하면은 재발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계속 멍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멍한 상태로 머무는 경우이죠. 이 초기 충격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멍한 상태로 남는 이런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완전히 감정이 좀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치료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의지가 약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 멍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분들 중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과 그 주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의료진의 적극적인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지만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재발 없이 암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이먼 선생님의 병의 새로운 치료법이에요. 1971년에 시작해서 50년 넘게 항암 방사선 수술 이외에 마음요법이라고 하는 종양심리 마음요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사이먼슨 선생님의 병을 치유하는 마바스 마음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